165페이지 2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자, 이 앞에 문제에서 신용카드를 지금 33만원어치 사용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사용대금이 그거밖에 없었나봐요. 그래서 33만원이 그 자동이체 시켜놓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가 되었다.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대변의 부채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미지급금이었죠. 그것이 차변으로 와가지고 부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CT. 금액은 33만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카드 결제 자동이체가 되게 되면은 차변의 부채 감소,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부채, 즉 빚을 갚으려면은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부채가 증가하거나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수행 2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여기 통장에 이체된 날짜로 입력하는 거예요. 5월 30일 일반 전표에 5월 30일 입력하시고,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시티카드 99601, 적요는 이제 그 1번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 인출. 금액은 33만원. 대변의 103번. 103번이 보통예금입니다. 거래처 신한. (980002) 적요는 4번 적요가 맞네요.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대변에 3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모두 다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내용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5월 2일 거래 전표 입력한 거, 5월 30일 거래 전표 입력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수행 팁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 찾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에 기획하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야 되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맡기신 금액 하면은 보통예금이 차변에 온다는 거.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카드 관련 거래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음 관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음 관리. 네, 또 수표.
뭐 수표는 당좌 수표 하나인데요. 어음이 좀 복잡합니다. 어음이. 그래서 이 어음 관련 거래는 여러분들 이론 정리하실 때 받으러움, 매출채권 받으러움 쪽에서 어음 관리에 대한 분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어음, 지급어음에서 또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전표를 직접 입력해 가면서 그때 그 내용을 또 회상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지식을 보면은요, 어음 관리.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음 하면은 약속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배울 때 받으러음에서 공부했고, 뒤에 나오는 약속 어음 용지를 은행에서 수령해서 우리가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에서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실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표 관리에 대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통되고 있는 수표 하면은 우선 자기합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해서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자기합 수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합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은 전부 자기합 수표는요, 받으면 차변의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자기합 수표는 언제나 계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네. 자기합 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뭐 5만원짜리 자기합 수표, 5만원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만원짜리 자기합 수표면 10만원짜리 현금이다. 받을 때도 현금, 지급할 때도 현금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그런데 우리가 수표에는 당좌 수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좌 수표는 뭐냐?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행하겠어요? 기업이 발행하는 거죠. 아까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거고요. 당좌 수표는 기업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요, 은행으로부터 수표 용지를 받아와야 돼요. 요즘은 전자 수표를 발행하기도 하니까 전자 방식으로 받아옵니다.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표를 주는 근거는 뭐로 해서 주냐면, 그 기업과 은행이 당좌 거래 약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약속대로 기업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이 뭘까? 이건 좀 뒤에 가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현금도 있고 당좌 예금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당좌 수표는 현금일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일 수도 있다. 당좌 예금일 수도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KB은행이라고 국민은행이 발행한 그 자기합수표 사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은행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수표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기 위한 그런 당좌 수표의 빈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과 수표 관련 회계 처리 정리한 표를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어음 관련 회계 처리. 네. 우리가 앞에 이론 때 다 정리했습니다만은 쭉 한번 보죠. 자, 받을 어음 쪽을 보겠습니다. 받을 어음은 어음을 받은 경우죠. 보관이라는 건 어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차변의 받을 어음,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차변의 받을 어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가 됐을 때, 자, 어음을 받은 것은요, 실제 돈이 아니고 약속 증서를 받은 거예요. 약속 증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결제를 받아야죠. 은행에다가 추심을 해서 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만약에 입금이 됐다. 차변의 당좌 예금, 자산 증가. 이제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죠. 어음을 은행에 갖다 줘버렸기 때문에 대변의 받을 어음, 자산 감소.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대손 처리를 하지 않고 일단 받을 어음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돌려놓고 받을 어음은 일단 만기가 되어버렸으니까 대변의 받을 어음 자산 감소. 받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되기 전에 보관 중인 어음을 다른 외상 매입금 지급해야 될 거래처에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배서 양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상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양도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을 어음 자산 감소. 만약에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양도했다.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받을 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여러분 받을 어음에서 이거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는 어음 만기가 앞으로도 한 달이 더 남았는데, 기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음을 한 달 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그것을 어음을 할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자 지급한 금액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자를 뺀 나머지는 통장에 들어왔겠죠. 당좌예금 차변에 증가하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은 이제 은행에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받을 어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말이죠, 굉장히 5가지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 중에서 부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네, 부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어요. 교재에는 계속 나오는데 보관, 결제, 배서, 할인 요거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음 중에서 지급어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 여러분들 부채, 유동부채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것이 지급어음이에요. 부채란 말이에요. 일단은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받아오면은 이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어음을 등록시켜 놔야 됩니다. 10장을 받아놓으면 10장을 다 거기다 등록해 놔. 한 장 받아왔으면 한 장을 등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음 등록이라고 그러죠. 오늘 어음 등록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어음을 가지고 거래처에다가 어음을 발행할 때가 있는데, 어음 발행의 경우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가 있고, 외상 매입금을 갚을 때 어음을 발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 어음을 발행했다면 차변에 그때 상품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에 지급어음 부채가 증가하죠. 아니고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다시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죠. 그럼 결제는 뭐냐?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이 도래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은행에서 돈이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인출이 됩니다. 자산 감소. 지급어음의 회계 처리는 발행과 결제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발행과 결제.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어음 거래를 실제로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요, 발행과 결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행했다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행했다가 회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지난달에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지난달에 말이죠, 오늘 만기로 해서, 오늘이 이제 11월 17일이라면 17일이죠. 11월 17일 만기로 해가지고 어음을 거래처에다 발행했습니다. 그때 상품을 5천만 원어치 샀어요. 그 이제 11월 17일 날 우리 회사 통장에 5천만 원이 잔고가 있어야 은행에서 지급을 해주죠. 만약에 5천만 원이 없더라도 만약에 한 4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1천만 원 대출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당좌 예금이라는 것은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그 대출이 일어나는 당좌 차월 계약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돈이 5천만 원이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은행에서 지급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요, 자금관리 담당자는 항상 매달 며칠 날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는지 잘 관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음이 돌아오는 날 현재 은행의 잔고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결제될 금액만큼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부족하다, 가만히 있으면 일이 터지죠. 예. 일이 왜 터지느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네라고 한번 소문이 나면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누가 막 우리 회사에 물건을 더 팔고 이게 보태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그때부터 왕따가 됩니다. 나쁜 소문은 안 나는 게 좋아요.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대더라 그러면 평상시에 외상을 주던 회사도 외상 딱 끊지. 저 회사 위험하다는데 지금 이 회사하고 어떻게 외상 거래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든 개인이든요, 어렵다고 하면은 다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멀리 됩니다.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좀 뻥을 좀 쳐야 돼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래야 친구들이 술도 먹자 그러고 밥도 먹자 그러고.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일 날 오늘 5천만 원 결제가 나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빨리 사장님한테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거래처에다 전화를 해요. 예. 거기가 뭐 박사장이요. 박사장님, 여차. 예.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닌데, 뭐 며칠 전에 뭐 거짓말이라도 해서,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가 현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디에 좀 돈을 썼더니 지금 현재 통장 잔고가 이렇습니다. 일주일만, 아니면 뭐 이제 내가 현금, 이제 그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뻥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후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한 일주일이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동안 거래한 뭡니까? 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런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달간 미뤄주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이제 그 용지, 오늘이 만기로 발행한 어음을 그 회사에서 찾아와야죠. 그리고 다시 12월 5천만 원짜리 어음을 오늘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12월 이제 한 달 후니까 12월 17일로 만기를 곧 새로 발행한 어음을 갖다 줘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수라고 그래요. 회수. 발행, 회수, 결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지금처럼 회수하게 돼요. 회수할 때 분계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이에요. 아니 무슨 분계가 그런 분계가 있지? 아까 그랬죠. 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어음 찾아오고 새 어음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새로 발행해야 되니까 찾아오면 지급어음 차변, 구어음이죠. 구어음. 만기가 오늘로 된 거. 한 달 후로 만기를 고쳐서 발행한 거 대변의 지급어음. 그래서 실무에서 그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회수로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급어음 관련 문제는 발행과 결제, 이걸로만 출제가 된다는 거. 근데 발행을 위해서 어음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는 것은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고, 수행 과제에서 어음을 등록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등록을 우리가 한 다음에 어음을 발행해야 돼요. 네, 그거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회계 처리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합 수표는 앞에서 설명이 다 됐어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는 말이죠, 우리가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에 이제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네. 또 우리가 자기합 수표를 지급했다면, 비품을 사고 만약에 수표를 지급했다, 자기합 수표를,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언제나 현금입니다. 차변에 올 때도 현금, 대변에 갈 때도 현금. 그런데 당좌 수표는 다릅니다. 당좌 수표를 보시게 되면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는 경우는 현금. 자, 만약에 우리 회사 상품을 팔고 거래처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자기 회사 수표. 당좌 수표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올 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이 들어오죠? 자산증가. 대변에는 현금이 아니고 당좌예금. 왜 그러느냐? 수표를 발행하면은요, 거래처가 그 수표를 은행에다 제시하게 되면은 우리 은행에 즉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대변이 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예. 상대방 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잡는 거예요. 그 수표는 현금처럼 써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현금처럼 쓰니까. 그러나 우리는 발행한 회사 쪽에서는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는 대변의 당좌예금. 왜 이건 현금이 아니냐?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된다 이겁니다. 수표를 발행하게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음 관련 회계 처리한 다음에 어음 관련 장부가 있어요. 예,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장부 조회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일일자금 명세서라는 자금 관리 관련된 그 일보가 있어요.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보. 일일자금 명세서에는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들, 그러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어음, 받으러음, 지급어음. 그리고 자금은 돈을 빌리는 것도 자금이에요. 차입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들, 이러한 내역을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만 하루의 거래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격리일보라고 합니다. 조회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음 관련 거래 4문제, 5문제가 있네요. 네, 5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어음을 수령했다. 여러분 이제 어음에는 전자어음이다라고 하면은 전자 형태의 어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편에는 전자 우편이 있고 일반 우편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메일 하면은 편지를 전자로 주고받는 것이죠. 일반 우편 하면은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 봉투로 이렇게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 주는 걸 이제 일반 우편이라고 하듯이 어음도 이메일처럼 전자로 주고받아요. 그게 전자어음입니다. 종이 형태로 된 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어음은요, 요 어음의 그 번호라고 하는데 이 어음 번호가 모두 20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2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자리의 어음 번호의 구조는 나중에 책 어딘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전자어음을 왜 받게 됐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에 외상매출금을 받았군요. 자, 우리가 이런 그 거래의 설명 중에 동점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동점, 당점 이런 표현을 회계 이 문제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용어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래상에서 동점이라는 명칭은요, 거래처라는 뜻이에요. 거래처. 동점 발행했다 그러면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동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거래처를 뜻하는 겁니다. 동점 발행하는 것은 뭐예요?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점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당점. 당점은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당점 발행은 자사가 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사, 우리 회사.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문제를 읽었을 때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대일이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전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20일 날 수령했다.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수령했다는 말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동전 발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대일유력에다가 외상 판매한 것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오늘 6월 10일 날 그 외상 대금을 돈으로 못 갚고 어음으로 오늘 갚았어요. 예. 어음은 또 내년 1월 10일 날 주겠다는 어음이에요. 예. 현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외상 매출금하고 어음하고, 그쵸? 예,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어음은 생긴 겁니다. 생긴 것은 증가한 거죠. 자, 어음을 받았으므로 차변에 받으러 어음의 거래처는 거래처 대일이룩. 금액은 요 금액입니다. 350만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대일이룩. 금액은 똑같죠. 350만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받으러 음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감소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니까 대변에 갔으면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전표를 수행 2번을 보면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어음 관련 거래는요, 이 AT 시험에서는 꼭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입력하고, 전표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어음에 대한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는 받으러음이라고만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 받으러음이 만기는 며칠이고,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고, 지급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고, 이런 내역을 차변 대변에다 다 입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자금관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업무용 승용차에서 차량 유지 B 추가 작업할 때 F3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으러 음에서도 추가 작업, 즉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할 때 똑같이 F3키를 이용합니다. 추가 작업은 F3이다.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할 때도 F3.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할 때도 F3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전표 입력을 먼저 할까요? 전표 입력 날짜는 여기 6월 10일 날 수령한 날짜로 해야죠. 즉, 이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6월 10일로 일반 전표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이죠. 받으러음 110번입니다. 거래처 대일입니다. 코드에다가 대일 하면 1005번 대일리로.
자, 적요는 비워두세요. 나중에 적요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적요란이 그 내용으로 메꿔지게 돼 있어요. 금액은 350만 원. 3500 플러스. 자, 줄 바꾸고 4번 대변.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 똑같아요. 1005. 위에 코드가 보이니까 그냥 1005 엔터 쳐도 돼요. 적요는 외상대금 받으러 온 회수라고 하는 5번 코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외상대금 받으러 온 회수. 금액은 350만 원. 네, 이렇게 하면은 회계 처리는 됐으나 어음에 대한 추가 작업은 아직 안 된 상태. 우리는 어음은 받으면 어음 관리까지 해줘야 되니까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받으러음을 딱 클릭하시고, 네, 받으러음을 딱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네, 그 하얀 키보드에서는 FN, F3. 네. 그러면 밑에 받으러음 관리 이 표가 나오죠. 노트북 키보드는 FN 키 누른 상태예요. 자, 받으러음 관리 나왔습니까? 어음 상태가 보관과 회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메시지에 1번이 보관, 2번이 회수. 지금은 보관이에요. 보관이라는 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두시고 어음의 종류를 코드를 고쳐야 되는데 1번이 약속 어음이고요. 전자 어음이 6번입니다. 저기 메시지 끝에 6번 보이시나요? 6번 이거. 네. 그래서 어음의 종류는 6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음 번호란에 커서가 넘어오면은 이 어음 번호를 입력할 때 먼저 앞에 세 자리를 먼저 넣어보세요. 004. 이걸 왜 제가 먼저 넣으라고 그랬느냐?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입니다. 은행 코드예요. 국민은행이 004예요. 자, 그런 다음에 2022 0610까지인데요. 8자리죠. 2022 0610 뭐 같아요? 날짜. 연월일이에요. 날짜. 자, 2022 0610 발행일입니다. 발행일. 네, 발행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뒤에 9자리가 남았어요. 1년 번호입니다. 9자리는. 보통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입력하기 편하게끔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두어가지고 입력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줍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엔터. 자릿수가 틀리면 커서가 넘어가질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냥 대충 비슷하게 입력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자릿수 정확하게 지켜서 입니다. 자, 수치 구분에 1번은 자수, 2번은 타수라고 되어 있죠. 자수면 밑에 발행인이 저기 있는 거래처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거래처가 발행했다. 이게 자수입니다. 타수,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아닌 경우, 어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을 때 타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서 양도한 걸 받은 게 아니고 데일리룩이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수에다 놓고 엔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일. 발행일은 저 전표 입력 날짜하고 거의 다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쓰면 돼요. 엔터. 만기일이 비어있죠. 만기일은 어음 용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급기일이라고 써있는 날짜, 요게 만기일입니다.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2023-0110
2023-0110. 자, 커서가 어디로 왔냐면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넘어왔죠. 이 지급은행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은행 검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행 2개를 등록한 적이 있죠. 그 중에 국민은행 확인. 엔터 치면은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요. 국민은행 무슨 지점이냐. 이거는 검색이 아니라 타이핑해야 돼요. 중구 지점. 지점은 우리가 코드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합니다. 엔터. 여기까지가 받으러 받았을 때의 추가 입력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의 일부가 여기 적요난 아까 우리 비워두었었죠? 여기에 탁 들어갔고 받으러옴 현황이라는 장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받으러옴 현황이라는 장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네, 어음 받았을 때 밑에 입력사항이 꽤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T 시험에서는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작업까지 꼭 하라고 문제를 내니까 이건 차분하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가 만기도래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용을 읽어봅니다. 만기도래도 어떤 것이 만기가 도래됐던 건지.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 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 부도가 안 나고 잘 결제가 되어서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됐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 하나 보이고요. 보관 중인 어음, 즉 받으러음 계정 과목이죠. 자, 차변에 와야 되는 것은 어떤 계정 과목일까요? 당좌 예금이 차변에 와야죠. 자산 증가. 당좌 예금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분계 쓰실 때는요, 이 거래처를 써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차변에 쓰실 때 당좌 예금 하시고 괄호 열고 국민 이렇게 거래처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표 입력할 때도 빼먹지 않고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하거든요. 240만 원 이렇게 되겠고, 대변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은 거래처를 괄호 열고 멋쟁이로 입력해야 되죠. 금액은 240만 원. 회계 처리 수행하시오. 분계 쓰시오 하면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도 당좌 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받으러 자산 감소,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겠으나 매출 채권은 감소하고 당좌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당좌 예금은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 이걸 우리가 현금성 자산. 자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현금성 자산 아니겠어요?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죠. 받으러음이라든가 또는 무슨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어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좋은 현금성 자산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수행 2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하시오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 입력을 먼저 할까요? 6월 20일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요 날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6월 20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 적요에서 받으러움 당좌 추심이라는 적요 쓰시면 돼요. 받으러움이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는 의미로 받으러움 당좌 추심 이렇게 부릅니다. 금액은 240이죠? 대변은 외상 매출 아니야. 받으러움이 밖에 나가는 거죠? 받으러움 110번.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입니다. 1003번. 받으러움의 적요는요,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 버리고 위에 거 복사되었어도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240입니다. 자, 어음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꼭 자금 관리를 수행해라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만기의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기 되었다라고만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간단히 하느냐?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또 눌러요. 밑에 어음 관리, 받으러움 관리 나오잖아요. 어음 상태를 만기로 고쳐요. 만기가 4번이죠. 그러니까 4번으로 고치고 어음 번호는 작년에 받아 보관 중인 거니까 우리 장부에 있는 어음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야 돼요. 더블 클릭. 아니면 F2를 눌러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기 전표 입력한 6월 20일이 만기인 걸 딱 찾아냅니다. 금액을 확인해 보면 이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6월 20일이 만기인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보일 거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정확하게 요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택 누르면 끝납니다. 선택 누르면 더 이상 입력할 내용이 없어요. 이 어음이 만기되었다라는 것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기 관련된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에 3번부터 또 어음 관련 거래 또 연습할게요.